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를 선택하시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자문파트너스 세무회계세로 대표 세무사 정초은 세무사입니다. 24년 총령의 해가 어느새 벌써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저희 세무사들은 항상 개정된 세법을 공부하느라 되게 분주합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고 또 혜택도 매년 바뀌고 있으니까요. 세무업을 하는 저희는 당연하지만 또 대표님들도 이 바뀌는 세법의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하셔야 정말 효과적으로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하시면서 절세 정보 많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맘때가 되면요, 항상 나라가 온통 연말정산으로 도배가 됩니다. 일반 근로자분들은 물론이지만 법인 대표님들께서도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3년 귀속 연말정산이 작년과 달라진 점 중요한 포인트만 골라서요, 6가지 카테고리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10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거죠. 10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10만원 비과세가 있었다가요, 이 개정 때문에 10대를 구분해서 급여대장을 작성하시는 거래처분들께서는 23년 1월부터 벌써 급여대장을 싹 수정을 하셨거든요. 이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근로자분들께서는 소득세 부담은 물론이고 4대 보험 부담도 같이 낮아졌고요. 사업장 부담분도 같이 낮아졌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도 4대 보험 절감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 10대 비과세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실제 식사를 제공하시는 경우 10대 비과세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하시거나 아니면 법인카드로 실제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경우, 이 경우는 급여대장에서 비과세 별도로 빼실 수 없으니까 이 부분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주택 관련 공제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이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지만요, 전세자금 대출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가 기존까지는 300만원이었는데 23년부터 4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40% 동일해서 올해부터는 400만원을 한도로 40%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월세세액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제 한도는 오히려 동일하게 750만원까지로 픽스가 되었지만요, 작년까지는 월세액의 10% 혹은 12%를 공제해 주셨지만 23년부터는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5% 또는 17% 공제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총 16.5% 그리고 18.7%까지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소득요건은 총급여액 7천만원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이 15%,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이 17%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 이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기준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을 해주었는데요. 올해부터는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적용이 가능하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고 납입을 하면 그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를 해주었는데요. 원래 이 제도가 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될 예정이었습니다. 25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연장이 되었으니까요. 이 동일한 혜택 챙겨가시려면 납입하시던 분들 계속 납입하셔도 혜택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대표님들께는 굉장히 아쉬운 소식일 거예요. 최고 급여 구간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총 급여 7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66만원에서 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총 급여 7천만원 1.2억 이하까지만 그 기존 한도를 적용해주고요. 이제 1.2억 원이 초과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뭐 7천만 원 이상이 넘으셨던 분들은 이 한도가 축소되는 것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더 납부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연금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사실 그 기존에 50세 이상이시던 분들은 큰 뭐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는데요. 50세 미만이신 분들 납입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50세 미만이신 분들도 2023년부터는 최대 900만 원까지로 상향이 되었고요. 이 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50세 미만, 50세 이상 이 납입 한도가 달랐는데요. 나이 상관없이 또 소득 상관없이 한도를 통일해 줬습니다. 두 번째로 연금소득 분리과세가 금액과 상관없이 가능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와 종합소득과세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23년부터는요.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뭐 법인 운영을 계속 하셔서 타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아무래도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좀 높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나이가 기존에 7세에서 8세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7세였다가 이번에 8세로 상향이 된 이유는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이하로 확대가 되면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조정이 된 거고요. 두 번째 교육비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대상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중 대학 입학 전형료 그리고 수능 응시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수시 한 6개 정도 쓰면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사실 저희 근로소득자분들께서 제일 신경 많이 쓰시는 부분이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 부분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 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요. 25%를 초과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시는지 또 어떤 곳에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공제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걸 좀 잘 고려를 하셔서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기존의 신용카드는 15%,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는 30% 공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동일하고요.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80%까지 일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또 기존에 복잡했던 공제한도도 굉장히 통합하고 단순화를 시켜서요. 아무래도 조금 고려하시는데 훨씬 편해지셨을 겁니다. 오늘은 23년 연말정산 개정안 중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를 조회하면 다 반영이 돼 있는 금액이라서 근로자분들께서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간소화 PDF에 반영이 돼 있는 거는 맞지만 다만 각종 주택공제 같은 경우는 요건이 있어서 그 요건을 본인이 해당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세무대리인분께 혹은 회사에 꼭 전달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교육비, 의료비 중에 조회 안 되는 영수증들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영수증을 제출해 주셔야 효과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시는 만큼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연말정산이기 때문에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더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